저는 삼성전자에 가서 손을 댈 때마다 네. 나는 이 분야가 이해 안 가라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재료를 이해한다는 거는 어디든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지. 왜냐면 지금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아까 세라믹 얘기하셨잖아요. 세라믹이 치과에서도 제일 많이 쓰이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지르코니아. 네, 지르코니아 이런 게 세라믹이거든요. 이제 금을 대체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세라믹에 대한 물성을 치과 의사들도 잘 알아야 되는데 완전 전문가이실 거 아니에요. 저는 네. 지르코니아에 네.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다 아시는. 네, 이게 철강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물성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걸 배우는 건데 재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때 네. 뭘로 바꾸냐면 재료가 바뀌는 걸로 시대를 구분해요. 그렇죠. 뭐 청동기, 청동기, 철기 하다가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저는 아직도 철기 시대라고 믿어요. 왜냐면 구조재료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이런 게 아니구나. 반도체 시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하지만 저는 아직도 우리는 철기 시대에 살고 있다. 여전히 철기다. 그냥 업그레이드된 철을 사용할 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때 청동시나 이럴 때도 사람들이 막 금이나 이런 거 하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지만 우리가 그 믿었던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주된 구조재료로 뭘 쓰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럼 저는 아직도 그런 면에서는 철기 시대로 믿고 있는 왜냐면 제가 철을 전공했으니까. 전공이 철. 네, 전공은 철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모든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는 다 재료다. 지금 재료가 바뀌려고 하는 게 제일 첨단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거부터 바뀌냐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매출과 상관없는 분야부터 재료 혁신이 일어나요. 그렇겠지. 예를 들면은 우주산업. 우주산업부터 재료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같은 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레저예요, 레저. 자전거, 골프채 막 이런 거 이제 하고 나서. 그러니까 고민 없이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분야.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런 가전 이런 걸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막 다리 이런 걸로 내려오는데 저는 이런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재료가 있다. 그렇지. 네,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것도 결국 뭐냐, 뭐 반도체, 장비 이런 걸 떠나서 이 반도체 실리콘의 물성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우리가 컨트롤하고 어느 정도 가려낼 수 있느냐, 그걸 위해서 저는 재료학을 전공했으니까 그 재료를 우리가 잘 다루기 위해서 장비도 만들고 우리가 화학적인 반응들도 시키는 거고 그것 때문에 환경들도 구축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AI도 저는 만드는 거 아직도 생각하는 거죠. 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리가 있어. 지금 AI 시대가 비싸요. 왜냐면 이게 그렇죠. 저희가 뭔가 AI로 이렇게 한번 학습을 시키면 되게 비싸거든요. 네. 왜 비쌀까요? 결국은 저항이 높고 열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면 결국은 걔네들을 어떻게 하면 이 재료들을 더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이것들을 열을 확 낮추고 전기 에너지를 확 낮추고 할 수 있느냐 이거라고 생각하고 로봇 다 마찬가지죠.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비싸.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재료적인 접근들. 네. 이런 것들이 저는 다 결국은 재료에서부터 혁신이 시작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혁신이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되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구체시키고 현실화시키려면 재료가 따라와 줘야 되니까. 치과 의사시니까. 치과야말로 진짜 재료의 혁명이에요. 그렇죠. 재료의 혁명이지. 맞아. 어떤 재료를 쓰고 있냐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게다가 이 재료를 어떤 형식으로 가공해서 어떤 형식으로 사람한테 주입시킬 거고 그 재료가 생체에 얼마나 부작용을 일으키며 그 작용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텨질 수 있는지 사실 이런 게 이제 치과의 혁명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크리티컬한 얘기냐면 저희 치대의 우리나라에서 뭐 탑 교수님이라는 분이 평생을 걸쳐서 그런 거지. 그 전에 썼던 재료는 입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기껏해야 뭐 아말감 아니면 금이었어요. 아말감과 금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그 조그마한 1mm짜리 두께를 1도 각도로 더 우리가 깎고 그걸 어떻게 본을 떠야 입안에서 10년, 20년, 30년 동안 안 빠지고 뭐 안 썩고 쓸 수 있다를 평생을 걸쳐서 4, 50년을 논문을 계속 쓴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어요. 입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걸 보철이라는데 보철 재료의 배가라고 해요. 근데 그런 거지. 그분이 그렇게 평생을 알았던 지식이 아말감과 금을 대체할 세라믹 재료가 나오는 순간 그분의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평생 1도, 2도, 3도 그거 중에 어떤 각도가 제일 안 빠지는 각도인지를 발견을 했는데 그냥 세라믹은 1도건, 2도건, 3도건 그냥 세라믹 넣으면 금보다 오래가고 안 빠져. 싸고. 싸고 심지어. 그러면 그래서 어떠냐면 나이 든 교수님들이 그런 지르코니아가 요즘 제일 이제 핫한 상용화된 재료거든요. 지르코니아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지르코니아로 가면 자기가 30년 선배인데 30년 동안 해왔던 경험과 지식이 무의미해져 보여. 마치 전기자동차처럼 되는 거예요. 전기자동차는 그래도 전기 말고 나머지 시스템은 자동차랑 차이라도 없기라도 하지. 이건 완전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맨날 뭐라 하냐면
치대 교수님들이 저희 같은 치과 의사들 1년차, 2년차 괴롭히는 게 너희는 아직 1도, 2도, 3도를 너희가 손으로 조절을 못 하잖아. 이거는 적어도 10년 이상 임상 경험을 겪어야 되는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지. 이젠 필요가 없어졌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진짜 중요해진 거예요. 재료가. 네. 그 저도 맨날 얘기해 환자분들한테 임플란트 막 30년 전에 우리나라 처음 나왔을 때 심었던 분들이 이제 50살이면 80살 돼서 임플란트 또 심어야 되니까 오세요. 이제 그때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 50살 때도 건강할 때도 이거 심을 때 엄청 아팠고 막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치아를 올렸는데 그 제가 맨날 그래요. 저는 3개월 안에 해드린다. 3개월 만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맨날 얘기해요. 제가 실력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재료가 너무 좋아요. 시대 바뀌었다. 재료가 너무 그렇죠. 좋아요. 요즘에 나온 임플란트는 30년 초창기 때 나왔던 임플란트보다 그런 재료적으로 이런 분들이 막 연구를 해서 뼈랑 너무 잘 붙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거예요. 심을 때도 몇 미리까지 무조건 심어야 되고 뭐 각도는 몇 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요즘은 그거 안 맞춰도 잘 붙어요. 네, 맞아요. 재료공학에 약간 이 되게 로맨틱한 학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재료공학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재료가 필요하단 말이야 개발할게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재료공학자들은 자기가 재료를 개발해요. 그 누가 갖다 써줘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원장님 같은 분이 엄청나게 좋은 세라믹 재료를 다 개발했어요. 치아에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의사들이 갖다 써줘야 그렇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재료공학자는 약간 되게 좋은 걸 개발해놓고 시대의 선택을 기다린다. 아까 약간 이런 운도 느낌이 따라줘야 되는 어느 그쵸. 정도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까 하던 얘기 마무리하면 총기의 개발. 사실은 총기 개발이 아니라 화약의 개발이죠. 그렇죠. 화약을 개발해서 그걸 쓸 수 있게 만든 게 총기인 거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재료공학은 이 뭔가 혁신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냥 거기 있다. 그럼 재료에서 이렇게 박사를 받으면 뭐 어디든 어느 공학 분야든 가서 적어도 자기의 포션을 잡고 일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저는 처음에 학교 딱 그 회사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전공이 뭐야? 그러면 재료공학 전공했습니다. 그거 됐어. 그럼 됐어. 재료 필요해. 뭐 이렇게. 그렇지. 내가 이 재료를 연구해서 이 재료의 특성을 어떻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폴리머 재료는 어떻게 특성을 바꿔줘야 되고 이 세라믹 재료는 어떻게 특성 바꿔줘야 이런 걸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그렇지. 도움이 다 되죠. 회사에서.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제가 회사에서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일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어떤 반도체랑 비슷한 일을 했는데 저는 이제 첨단 디스플레이를 만든 일을 했는데 그 정전기로 80%가 죽는 거예요. 정전기 팍 튀어가지고 이게 80%가 죽어요. 80%가 죽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패닉인 거예요. 저희가 만든 TV가 1억짜리 TV인데 1억짜리 TV에 80%가 죽어 만드는 중에. 다 패닉인 거예요. 재료공학적인 이제 그런 관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걸 장비로 어떻게 하고 뭐 다 공정을 어떻게 해결책을 하고 막 생각하는데 저기 사람 뭐 어떻게 하고 하는데 저는 재료학적으로 이 재료에 정전기가 튀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럼 재료에 정전기가 안 튀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습도가 높으면 된대요. 습도가 높으면 된다고?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했을까요? 재료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습기가 높으면 해결이 된다고? 가습기 틀어. 가습기 틀었어요. 그냥 공장에 해결. 80% 해결. 오. 그래서 양품률이 20에서 90% 넘어가고. 저는 이런 게 재료공학적인 접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습도가 높으면 재료에 전기가 안 튄다는데요. 그냥 틀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알아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